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이와 함께 목욕하라입니다. 영국 센트럴 런던 대학 하워드 스틸의 연구에 의하면 아기 때 아빠와 자주 목욕한 아이는 커서도 친구를 잘 사귀는 등 사회성이 좋은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사회적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빠와 함께 목욕한 경험이 없는 아이는 30%가 커서 친구를 사귀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었고, 아빠와 일주일에 3, 4번 목욕한 아이들은 이런 문제를 경험한 수치가 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14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기 때 아빠와 목욕하지 않은 아이들은 상당수가 친한 친구가 없으며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 때 목욕을 통한 아빠의 신체적 접촉이 이처럼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 옥시토신은 따뜻한 온도에서 신체와 접촉할 때 분비가 촉진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미래를 위해 숨은 적성과 소질을 찾아내고 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10, 20년 후의 세상이며 지금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미래를 보고 그들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연스럽고 솔직한 신체 접촉입니다. 껴안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감싸주고 말없이 서로 붙잡고 있는 등 애정 표현이 꼭 필요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이면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아예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 역시 악영향의 가능성이 큽니다. 아빠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자신들에게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보고한 남자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 불안정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은 아빠와 함께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빠는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좋은 강화물입니다. 아빠에게 아이들이 기쁨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아빠는 큰 기쁨입니다. 공감의 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인정받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공감력이 높은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민감한 편입니다. 공감은 의미 있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고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아이들은 모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감의 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다행히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다른 동물에 비해 사랑과 공감력을 월등하게 키워왔습니다. 약 1억 8천만 년 전 후기 포유류가 등장하고 3천만 년 전 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낳기만 하고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는 양서류와 파충에 비해 조류와 포유류는 한 걸음 더 진화하여 새끼가 성장할 때까지 먹이를 주고 돌보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포유류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그들의 뇌에는 파충류에는 존재하지 않던 좋은 파트너를 결정하는 법, 먹이를 나누는 법, 새끼를 돌보는 법에 대한 신경회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800만 년 전에는 포유류의 뇌에 사회성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 원류의 조상이 등장하면서 사회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털을 열심히 쓰다듬고 만지고 벌레를 잡아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인 원류에 향상된 사회성은 새끼를 낳은 후 성장할 때까지 돌보아 주어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런 유인원들이 진인 발달된 뉴런군이 방추세포이며, 이 세포군은 사회성 관련 회로가 존재하는 대상회와 뇌섬엽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사회성이 진화되면서 인간에게는 이타심, 관대함, 평판에 대한 걱정과 관심, 공정성, 용서, 도덕, 종교적 심성 등 발달된 심성을 주관하는 뇌의 기능적 구조물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뇌 구조는 바로 뇌의 공감회로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째, 행동을 모방하는 신경회로입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아이의 뇌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타인의 동작 경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경회로를 거울 뉴런이라고 합니다. 둘째, 무응추한 감정에 반응하는 신경회로입니다. 공포나 분노 같은 강한 감정을 경험할 때 뇌도와 편도체 그리고 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 회로는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그 감정을 자각할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신경회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이해하는 신경회로로 주로 전전두엽과 측두엽 간의 연결회로로 이루어져 있고 진화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신경회로입니다. 이 신경회로는 대개 만 34세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양육지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친해지세요. 집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보다 자연을 접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연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집 근처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함께 바람을 쐬며 길가에 있는 풀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지나가는 곤충이나 나비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백앤머리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빠의 목소리로 책을 읽거나 옛날 이야기를 해주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물어보거나 대화를 나눠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부모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수면 효과가 높아집니다. 셋째, 상호 교감하세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오늘 하루 뭐하고 지냈어? 라고 아이의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아이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식사를 같이 하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세요.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이야기하며 식사를 하자. 가족의 유대감을 높이고 밥상머리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아이와 함께 물놀이하라. 아이는 함께 목욕을 하거나 물놀이를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사랑의 감정이 강화됩니다. 아이와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따뜻한 행복의 감정을 가져다 준다. 여섯째, 스스로 하게 하라. 아이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며 24개월이 지나면 옷 입기와 벗기는 물론 배변이나 식사 또한 스스로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독립적으로 하되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하여야 합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